네,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리포트들이 또 시장에 전해졌는지 또 리포트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리포트부터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CJ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거리두기 해제 및 리오프닝 수혜 가속화를 받고 있다라고 네. 봤고요. 목표 주가로는 13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CJ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걱정 많으실 텐데요. 오늘 어쨌든 목표 주가를 13만 원까지 제시를 한 보고서 나왔고요. 현재 주가는 0.79%대 소폭 오른 76,1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어땠는지부터 좀 면밀하게 확인해 볼게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이 CJ 올 3분기 매출액은 총 이 10조 9천억 원으로 이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1조 원에 육박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일단 이 자회사를 통한 실적이기 때문에 정리한 표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CJ 제일제당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7%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부분도 20% 늘어났습니다. 이 사실상 제일제당 부분이기 때문에 곡물가 상승이라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효율화 그리고 이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쪽에서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다음 CJCGV입니다. CGV 쪽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출액은 무려 150%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 쪽에 최초 흑자 전환 모습을 보인 건데요. 코로나 이후로 이러한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네, 올리브영도 이어서 체크를 해볼 텐데요. 매출액은 33.2%가 늘었고 순이익 역시 59.3% 급증하면서 거리두기에 따른 수혜를 이 올리브영이 톡톡히 누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 푸드빌 쪽에서 약간의 부족함,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이 원가 부담 증가로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이 됐고요. 하지만 외식 업황이 회복되면서 매출액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실적 내용을 쭉 확인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CJ 푸드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원재료도 있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적자를 지속하지만 향후에는 또 어떻게 이쪽 부분도 함께 좋아진다면 CJ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더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기대하는 건 사실 다양한 앞서 확인했었던 연결회사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영화죠. 맞습니다. 네. 보고서에서는 이 CGV의 개선세에 주목해보자라고 네.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이 CGV 쪽에서 그 기대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기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기대감을 컸던 건 아무래도 아바타 2였는데요. 무려 13년 만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최고의 기술 레벨로 컴백을 하고 오감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예고편까지 등장을 시켰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바타 1을 저는 교복을 입고 봤더라고요. 오. 네, 또 13년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정장을 입고 볼 수 있게 돼서 감회가 새로운데 더욱더 많은 또 기술력까지 함께 또 컴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수혜를 고스란히 CGV가 누릴 수 있다라는 평가가 보고서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전으로 CGV는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이 CJ에서 지분율이 추가 확대된 만큼 추후에 이 지분 가치 상승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 대한 그래프도 나왔습니다. 특히나 CGV의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리고 올리브영 쪽에서 잡혔던 가파른 실적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CJ가 최근 코스피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강세를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내렸고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면서 이 수혜주로 주목하며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바타의 개봉이 12월 예정돼 있죠. 그쵸. 정선 아나운서는 누구랑 보러 갈 예정이에요? 저는 혼자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든 둘이든 셋이든 어쨌든 아바타 영화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교복 입고 봤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하고 나서 봤고 그걸 심지어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갭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CJ가 사실 그동안 주가가 워낙에 안 좋았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보고 싶은데요. 우리 제작진 여러분 아시죠? 땡겨주세요. 2018년부터 좀 너무 땡기셨네. 네, 쭉 보자면요. 주가가 지금 물론 뭐 이쪽에서. 30만 원대였던 적도 있었고요. 저는 한 2018년 정도만 보자면 한 19만 원 선, 그러니까 2018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 워낙 좋았던 그 그렇죠. 시기는 19만 원이었던 적도 있고 더 좋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30만 원대. 근데 주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7만 6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추세적인 하락을 이어오는 그런 구간들만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제시된 목표 주가 13만 원도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무려 70%의 상승 여력을 보는 겁니다. 과연 이 아바타 효과로 인해서 다른 연결 회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수혜와 또 매출이 증가가 될지는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관련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아바타를 보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CJ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명신산업 뚜껑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이 글로벌 2부의 시장, 그 성장성을 한 몸에 받는다라며 명신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로는 26,000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명신산업. 그렇다면 오늘장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17,600원 기록되면서 2.33%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전기차 관련해서 연관된 회사잖아요, 이 기업이.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품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는 회사인데요. 경량화한 제품을 자동차 자체 이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사입니다. 이 명신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종속법인 회사 때문이었는데요. 준비한 표를 통해서 이 명신산업의 연결 대상 현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북미 쪽에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가 두 곳이 있고요. 중국 쪽 역시나 100% 지분을 보유한 종속회사를 통해서 중국 EV 업체 수요에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고속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초경량화, 그리고 초고도화 자체 부품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 동사의 제품 수요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서 매출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준비된 포인트, 정리된 포인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급화 다변화의 비중 확대를 숫자로 정확하게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국내 쪽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31%의 비중 확대를 했고 또 글로벌 EV 쪽에서도 무려 69%의 비중 확대를 통해서 이 현지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명신산업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지금 함께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봤고요. 지난 3분기에 좀 개선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배경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확인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아까 짚었던 대로 동사의 이 북미 선도, EV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글로벌 EV 시장의 수혜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때문에 3분기에도 실적의 대폭 개선된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이렇게 원자재값 상승이 대비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유상사급을 통해서 이러한 원자재값 상승을 대비를 했고요. 무엇보다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미국 현지 핫 스탬핑 생산 라인이 다시 신규 가동됨에 따라서 운송비 역시 절감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두 가지 포인트로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3분기 개선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세로 내년에도 고성장을 함께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네, 첫 번째가 매출 쪽의 성장 추이이고 두 번째가 영업이익 쪽의 추이입니다. 역시나 이 성장을 이어가면서 다음 분기 내년도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평가였고요.
가장 큰 이유로는 내년에도 이 글로벌 EV 시장이 계속된 성장을 보일 것이고, 이 성장을 보이다 보면 아까 짚었던 대로 초경량화라던가 초고강도 이러한 기술력을 더욱더 요구할 텐데,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명신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를 역시나 다음 분기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명신산업 전기차 관련해서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 혹은 생경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기업은요, 작년 말에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 후로 시장에서 이렇다 하게 부각이 되진 않았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좀 함께 볼까요? 지금 최근 1년 사이의 주가를 보면요, 상장 당시의 가격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그날 시가가 13,000원이었으니까 등락을 보이다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짙게 나타났고요. 고가 대비해서 주가가 좀 밀린 상태에서 이제 17,000원 구간이 유지되고 있고, 목표 주가로 제시된 26,000원 대비해서는 물론 상승 여력이 50%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상장 당시에 공모하셨던 분들 혹은 그날 고가에 사셨던 분들은 여전히 마이너스일 겁니다. 내년도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라는 내용들이 리포트에 담겨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된 내용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 번째는 강원랜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 정상화에 따른 뚜렷한 실적 개선을 보인다라는 IBK 투자증권의 보고서였고요. 목표 주가 31,500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강원랜드인데요. 오늘의 주가는 어떨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강원랜드 2.5%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24,600원 기록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 어떻게 좀 계속 회복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마카오 정부가 10년간 6개 업체에 대해 이 면허를 갱신했다라는 소식에 간밤 미증시에서도 관련된 기업들, 카지노 기업들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사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카지노 운영업체가 마카오에서 라이센스를 10년 동안 갱신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시위 여파로 시장 자체는 약했지만 이 관련된 카지노주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 같은 소식에 강원랜드도 회복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바로 다음 입장객 수 추이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러한 입장객 수 추이로 방증할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전 대비 총 방문객 수가 85%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8일이었죠. 영업시간이 일일 18시간에서 20시간으로 정상화되었고요. 또 일평균 방문객 수까지 이렇게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동시에 체류 인원 제한도 해제되었기 때문에 영향이 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입장객 수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였던 실적 그래프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보고서에서 주목한 건 속도였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매출액과 영업이익 쪽에서 코로나와 함께 그 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류를 보였고요. 또한 회복세 속도가 그 전만큼 빨라졌기 때문에 이를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로 표시를 했는데요. 3분기 실적 방문객 수가 전분기 대비만 하더라도 33%의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업황까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더 큰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으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매출액도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랜드가 24시간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20시간이면 아직 4시간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그럼 이게 다시 정상화될지는 사실 우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완전 정상화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사실 하이원 리조트를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저도 아직 못 강원랜드를 가봤습니다. 보니까 그거 굉장히 잘 해놨다고요. 네네네. 올겨울에는 해외여행은 아무래도 물 건너간 것 같고 하이원 가서 이렇게 좀 스키도 타고 가서 한번 살짝만 지나친 도박은 안 됩니다. 그쵸? 살짝만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원랜드 겨울에 좀 계절적인 영향도 좀 받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앵커님도 스키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네. 보고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으로 이 계절적 비수기 대응 능력을 키워보자라는 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실적 전망 그래프를 볼 텐데요. 이번에는 카지노 부문과 비카지노 부문을 나누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4분기는 계절적 비수기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골프, 워트월드 등 이 부분 매출 공백은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하지만 겨울에는 무엇보다 스키가 기다리고 있죠. 이 비카지노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 스키 시즌 그리고 카지노 부분에 앞서 짚었던 대로 계속해서 입장객 수에도 회복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문객 수 회복에 따른 실적, 매출액도 계속해서 개선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 이러한 비카지노 부분이 충분히 계절적 비수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응 능력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봤고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개선세, 그 속도, 회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주목해 보자라고 보고서에서는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강원랜드 관련한 투자 포인트 다양하게 짚어봤는데요. 주가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목표 주가는 31,500원입니다. 사실 현재 주가와의 괴리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승 여력이 약 30% 정도로 좀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면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박스권도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의 박스권의 움직임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제시된 목표 주가가 3만 원을 넘는 거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31,500원이라는 건 박스권 상단까지 정도만 보겠다. 이 돌파 정도만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절적인 이 비수기에서 얼마나 관련된 다른 겨울 스포츠나 기대되는 부분들이 매출을 더 끌어올리는지 그 숫자를 보고 목표 주가가 얼마나 또 상향 조정되는지 그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뚜껑은 강원랜드까지 확인해 봤고요. 지금까지 정서환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